요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본 그 헤드 퍼스트 패턴, 그쪽에 없는 패턴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빌더 패턴인데, 빌더 패턴은 생성자 패턴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빌더들은 그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성자가 받아야 하는 인자의 수가 너무 많을 때, 빌더 패턴을 종종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더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올바른 순서로 각 요소를 생성하도록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는 일반적인 빌더는 그 생성자들이 복잡할 때 그 문제를 약간 해결하는 방법으로 빌더 패턴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빌더 패턴에는 다이렉터라고 하는 게 있고 빌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터를 이용해서 다이렉터에다 빌더를 등록해 놓고 거기에 있는 컨스트럭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객체를 생성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뒤져보면 나온 예제인데 빅맥을 만드는 그런 예제예요. 그래서 빅맥 만드는 순서가 햄버거 만들고 얘 만들고 뭐 이렇대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빌더 패턴입니다. 그래서 빌더 패턴에 보시면 빅맥 빌더를 생성하겠고 다이렉터에다가 이 빌더를 넣으면 여기서 생성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널이고 뉴고 그래서 하나의 빌더가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덕트를 또 만들려면은 또 뉴를 해줘야 돼. 기존 걸 또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지금의 형태의 빌더는 하나의 객체만 만들 수 있어요. 또 다른 객체를 또 만들려면은 이 빌더를 또 다시 뉴 해야 되게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 보면은 여기에 이제 빌딩하는 순서가 버거, 프렌치 프라이즈, 베버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빌더인데 실제 빌더는 그것보다도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시간을 만드는데 시간이라는 값을 만드는데 시간이 세부적으로는 그 시간, 분, 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시간, 어떨 때는 시간과 분, 어떨 때는 시간과 분과 초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다양한 형태대로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기본 생성자로 만든다 그러면은 생성자를 막 여러 개 만들어야 돼. 시간만 하나 받는 거, 분만 하나 받는 거, 또 뭐 초만 하나 받는 거, 시간과 분만 받는 거, 분과 초 받는 거. 그럼 생성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C++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디폴트 인자인가? 그렇죠? 그걸 이용하면 좀 개수는 줄일 수 있지만 어쨌든 생성자들이 너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 빌더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빌더들이 자기 자신을 계속 리턴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빌더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아워 하나만 붙일 수도 있고 미닛만 붙일 수도 있고 세컨드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빌드를 부르면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생성자는 여기 보면 프라이빗이야. 그러니까 얘를 불러서는 생성을 못하고 이제 얘를 이용해서 빌딩을 합니다. 타임 빌드 요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빌더를 생성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메소드를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호출하죠. 아워 어떤 생성자에서 시간 분 초를 따로따로 넣거나 뭐 몇 가지를 주거나 막 이런 생성자 물론 이것도 되게 복잡하지. 생성자를 차라리 5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생성자가 매우 복잡해지고 개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빌더라는 패턴을 써서 좀 더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이 나오는 형태는 그 언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lyweight. 요것도 생성 패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성 패턴, flyweight. 그래서 flyweight은 어떤 객체들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객체들인데 이 객체들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워게임 솔저라는 게 나오지만 예를 들면은 그 문서 편집기가 있다. 그럼 문서 편집기에 우리가 막 글을 쓰죠. 워드 같은 데다가. 그러면 얘를 포매팅해서 보여주려면은 각 문자마다 얘가 폰트의 크기, 얘가 무슨 폰트를 쓰는지 등등등등 하나의 글자마다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엄청 많죠. 그러면 글자를 1000개 넣었으면 글자를 1000개 갖고 있어야 되는 1000개 갖고 있고 그 각 글자마다 글자의 폰트 크기 뭐 정보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효율적이지 않겠지. 그래서 각 글자에는 글자의 독립적인 부분, 그거는 내가 이 글자가 현재 가인지 뭐 김인지 상인지 그 정보만 갖고 있고 나머지 정보들은 플라이웨이 객체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그 문서에 보면은 100개의 문자이면 캐릭터는 100개지만 그 100개 캐릭터를 그 크기나 정보를 나타내는 플라이웨이 객체는 몇 개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한 줄을 쓰는데 다 폰트를 다르게 쓰진 않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여기도 보면 워게임 솔저 각 솔저가 상태 보존 부분이 있고 상태와 독립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솔저를 100개 만든다고 해서 100개의 그래픽 이미지를 내가 다 갖고 있으면 그거는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객체의 독립적인 부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그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플라이웨이트에 유지하는 것이 플라이웨이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학생을 만드는데 학생들은 다 고유한데 디파트먼트는 각 학생들마다 컴퓨터 공학부라는 객체를 다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각각 컴퓨터 공학부는 다 똑같은 컴퓨터 공학부 객체를 이제 주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이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디파트먼트를 이 팩토리에서 각자가 안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강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스튜던트를 만들 때 이걸 이용해서 디파트먼트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멤버들을 모두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게끔 만드는 것이 플라이웨이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리지 패턴은 기능과 구현을 분리해주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택이 있으면 그 스택을 배열로 구현할 수도 있고 연결 구조로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 보이는 인터페이스하고 내부 구현은 달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추상화해 줄 수 있는 패턴이 브리지 패턴이에요. 그래서 앱스트랙션이 있고 임플리멘터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배열로 임플리멘트 되어 있는 거, 링크 리스트로 임플리멘트 되어 있는 거. 그럼 요 어떤 걸로 바뀌면은 얘가 쓰는 그 스택은 어떤 건 이제 배열로 쓸 테고 어떤 거는 이제 연결 구조로 쓰겠죠. 그래서 기능과 구현을 분리해주는 패턴. 뭐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뭐하고 그거를 고쳐하는 것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는 커맨드 명령 패턴들 있죠. 걔를 조금 확장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자바에서 예외 처리할 때 너 할 수 있니? 없으면 또 위로 날아가고 또 위로 점점 올라가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JVM까지 갈 수 있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구현하는 게 Chain of Responsibility입니다. 그래서 핸들러에서 처음에 리퀘스트를 처리하는데 얘 리퀘스트가 그 처리를 자기가 할 수 없어. 그러면 넥스트가 있어요. 다음 애가 있어요. 그럼 다음 애한테 그걸 처리하라고 주게 됩니다. 그럼 다음 애가 그걸 이제 처리하려고 해요. 처리할 수 있는 다음 애가 처리해서 끝나지만 본인도 처리 못하면 또 다음 처리자한테 연결되어 있는 그 체인으로 계속 처리를 위임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넥스트 핸들러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핸들러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디에이터. 미디에이터는 여러 애들을 이제 중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네들이 서로 통신하지 않고 얘를 통해서 통신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미디에이터예요. 항공에서도 이제 얘네들이 서로 통신하다가는 제대로 그 상호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중앙에서 얘네들의 정보들을 갖다가 서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미디에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 미디에이터가 관리하는 애들들은 항상 이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끔 구성하는 겁니다. 패턴이. 그래서 여기처럼 챗 미디에이터면 이제 이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샌드할 때 얘가 또 다른 유저한테 직접 샌드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샌드를 하는 거예요. 중재자를 두는 그것을 미디에이터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멘토 패턴. 메멘토라는 영화 보신 분. 영화 이름 메멘토였나? 맞나? 재밌었어. 메멘토. 생각을 방금 전 것도 생각 못하는 게 그게 그거죠. 그래서 메멘토는 상태를 기억하는 패턴이에요. 상태를 메멘토를 통해서 자꾸 기억하다가 필요한 순간에는 그 메멘토로 되돌아가면은 그쪽 상태로 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et state, get state 해가지고 이 메멘토에서 객체의 상태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 어떤 특정한 상태로 우리가 다시 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메멘토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세이브 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메멘토의 포인터들을 이렇게 이제 메멘토를 만드는데 뭐 맵 구조로 구현할 수도 있고 스택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제 스택 구조로 구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래된 상태가 더 아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스택에 넣으면 이제 메멘토를 스택 형태로 구현하면은 최신 상태가 맨 위에 가게끔 만드는 거고 그 맵 구조로 만든다는 거는 그 세이브 포인트마다 다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맨 위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아무 쪽으로나 그 특정한 상태로 전환할 수가 있겠죠. 요 세이브 포인트 이름만 알면 특정한 포인트로 가서 메멘토에서 상태를 갖고 와서 복원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응용에 따라서는 메멘토 같은 것을 그 언두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완전히 뭐 히스토리 베이스 해가지고 아무 때나 특정한 어떤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메멘토라는 패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멘토랑 그 메멘토들을 여러 개의 메멘토 하나는 특정한 상태니까 이 메멘토를 관리하는 케어테이커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케어테이커들은 맵 구조로 구현하거나 아니면 스택 구조로. 왜 그렇게 하냐? 스택 구조는 이제 최근 거부터 이제 억세스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맵 구조는 그런 억세스를 최근과 상관없이 이름만 가지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터 패턴. 이게 마지막인데 비지터 패턴은 반복자 패턴으로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복자랑 비지터는 다릅니다. 그래서 비지터도 실질적으로는 개별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다 가요. 근데 얘는 가면서 걔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는 비지터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양한 비지터들을 각 애들을 비지팅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처리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커 플레이어가 있다. 사커 플레이어. 그래서 사커 플레이어의 보너스를 계산한 이 팀에 있는 선수들의 올 시즌 결과에 따라서 보너스를 지급해야 돼서 보너스를 계산하는 것을 만들려고 보니까 얘를 수정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을 보통 여기다 넣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비지터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ccept라고 하는 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형태의 비지터를 여기다가 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터들을 만드는데 보너스 계산한 비지터는 가서 뭐 스트라이커의 경우에는 골 수와 어시스트 수를 가지고 뭐 10점 아니면 5점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팀에 대해서는 이 억셉트 해가지고 전체적인 반복 패턴, 이터레이터 패턴과 비지터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애들을 반복해서 가면서 이 비지터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일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복자 할 때 내부 반복자, 외부 반복자 그 얘기를 했나? 그렇죠? 보통은 반복자들은 가서 주세요. 그럼 받아와서 실제 일은 그 다른 애가 하는 거죠. 반복자가 하는 게 아니라 반복자는 주는 것만 하는 거죠. 비지터는 그 반복자가 주었을 때 그 준 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를 비지터로 만들어 놓으면 비지터만 바꾸면 여러 가지 행위들을 애들한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비지터 패턴입니다. 그래서